삼국지연의에서 사람들의 기억에 깊이 남아있는 장면 중 하나가 바로 관우의 화웅 참살입니다. 당시 동탁을 토벌하기 위해 모인 연합군은 연이어 패배했고 수많은 장수들이 앞다투어 나섰지만 모두 화웅의 칼날 앞에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관운장은 당당히 나서며 이렇게 맹세하죠. 열합 안에 화웅의 목을 베지 못하면 군법에 따라 내 목을 내놓겠다. 그러나 결과는 모두의 예상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단 한 합만에 화웅의 머리가 땅에 떨어졌고 관우의 이름은 그날 이후 천하에 널리 울려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관우가 이렇게나 빠르게 화웅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오늘 영상에서 그 숨은 요인들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1. 연승에 취해 관우를 얕본 화웅 삼국지연의에서 화웅은 연합군을 상대로 연이어 승리를 거두며 전장의 영웅으로 떠올랐습니다. 여러 장수가 나섰다가 차례로 쓰러지자 화웅의 기세는 하늘을 찔렀고 그는 스스로를 무적이라 여겼습니다. 마치 아무도 자신을 꺾을 수 없다는 환상에 사로잡힌 것이죠. 하지만 바로 그 승리의 도취가 화웅을 무너뜨린 가장 큰 원인이었습니다. 심리적으로 고양된 상태에서는 상대를 제대로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이미 수많은 장수를 꺾었는데 하나 더 늘어난다고 무슨 대수랴라는 생각이 자연스레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관우가 나서겠다고 하며 차분하게 열합 안에 배지 못하면 군령을 받겠다라고 했을 때조차 화웅은 그저 허세로 받아들였습니다. 관우를 진정한 위협이 아니라 그저 또 한 명의 무장에 불과하다고 여긴 것이죠. 이 과소평가는 곧 전술적 선택에 치명적인 오류를 낳았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세 가지 심리 전술적 실수가 있었습니다. 첫째, 초반 순간의 방심. 기병전에서는 첫 돌격의 각도와 속도가 승부를 좌우합니다. 누구보다 먼저 최적의 각도로 파고드는 쪽이 창과 칼을 유리한 궤도로 실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화웅은 이미 연승에 취해 있었고 따라서 이전과 똑같이 정면에서 빠르고 강하게 밀어붙이는 선택만 반복했습니다. 마치 기계처럼 습관적 대응을 한 것이죠. 반대로 관우는 침착했습니다. 호흡을 고르며 단 한 번의 타이밍에 모든 힘을 모아냈고 화웅이 놓친 빈틈을 정확히 찔러 들어갔습니다. 둘째, 상대 읽기의 착각. 사람은 연속해서 승리하면 다음 상대도 이전과 같을 것이라 생각하는 심리적 편향이 생깁니다. 화웅 역시 관우를 또 하나의 희생양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두 가지 신호를 놓쳤습니다. 1. 열합이라는 맹세. 관우가 스스로 시간 제한을 걸었다는 것은 곧 이미 빠른 승부수를 준비했다는 뜻이었습니다. 이 술 한 잔을 마시고 태연히 나서는 태도. 이는 무모한 돌진이 아니라 냉정한 자신감의 표시였습니다. 진정한 고수만이 보일 수 있는 여유였다. 화웅은 이 두 가지를 제대로 해석하지 못했고 결국 관우의 본질을 간과한 채 싸움에 임했습니다. 셋째, 안전장치의 상실. 보통 노련한 장수라면 상대가 전장에 들어설 때 바로 정면 대결을 하지 않습니다. 몇 발의 화살 세례, 깃발로 리듬을 바꾸는 교란, 혹은 몇 차례 탐색전을 통해 상대의 기세를 꺾고 나서야 본격적인 결투에 들어가는 것이 정석이죠. 하지만 화웅은 자신감에 취해 이 과정을 전부 생략했습니다. 곧장 정면 결투를 선택했고 이 결정이야말로 관우의 한 방에 끝낸다는 전술에 완벽히 말려든 것이었습니다. 반대로 관우의 심리는 차분함, 목표 설정, 집중 폭발의 흐름이었습니다. 차분함으로 화웅의 기세에 휘둘리지 않았고 열합이라는 목표로 스스로를 단단히 묶어 정신을 집중시켰으며 마지막으로 모든 힘을 단 한 합, 초반 일격에 쏟아부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과소평가한 쪽은 초반 방어를 느슨하게 하고 집중한 쪽은 모든 것을 첫 순간에 걸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대비야말로 단순한 무력의 차이를 넘어 불과 한 합만에 승부가 갈라진 근본 이유였습니다. 결국 화웅은 승리에 취한 자만심으로 무너졌고 관우는 냉정과 집중으로 기회를 잡았습니다. 삼국지의 수많은 전투 중에서도 이 장면이 사람들의 뇌리에 강렬하게 남은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 연전 끝에 체력이 소진된 화웅 전장에서 승패를 가르는 요소는 단순히 무기나 기술만이 아닙니다. 진정한 힘은 결국 체력에서 비롯됩니다. 아무리 용맹한 장수라도 연속된 혈투 속에선 기력이 점차 고갈되기 마련입니다. 화웅 역시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관우와 맞붙기 전까지 그는 이미 여러 장수를 베어냈고 그 과정에서 한 번 한 번이 목숨을 건 격전이었습니다. 승리를 거두었다 해도 매번 전력을 다해야 했기에 몸속의 힘은 점점 소진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게다가 화웅은 단순히 전투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먼 길을 달려 전장에 도착했습니다. 장시간 말을 타고 이동하며 긴장된 상태를 유지했으니 체력과 근력이 완벽히 충전된 상태일 수 없었습니다. 그 결과 관우와 맞붙을 때 이미 그의 몸은 최상의 컨디션에서 한참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피로는 두 가지 치명적인 불리함으로 이어졌습니다. 첫째, 반응 속도와 폭발력이 둔화된다. 기마전에서 첫 동작의 속도는 승부를 가르는 핵심입니다. 칼을 내리치는 순간의 손목 스냅, 허벅지와 허리에서 나오는 폭발적인 힘이 생명인데 피로가 쌓이면 이 순간적인 힘이 반박자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지 반박자 늦었을 뿐인데도 상대가 관우 같은 절정의 무장이라면 그것이 곧 치명적인 빈틈이 됩니다. 관우는 바로 그 반박자 느린 움직임을 놓치지 않고 치고 들어갔습니다. 둘째, 정확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전투 초반에 나서는 장수는 모든 힘을 집중해 한 번의 결정타를 노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기진맥진한 장수는 칼을 휘두르는 궤적이 미묘하게 흔들리거나 말의 고삐를 단단히 제어하지 못하는 작은 실수를 저지르기 쉽습니다. 평상시에는 크게 문제되지 않을 수도 있는 오차지만 한 방에 끝내는 관우 같은 상대 앞에서는 그 작은 흔들림이 곧 치명타로 직결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대비가 하나 더 있습니다. 관우는 화웅과 달리 완전히 충전된 상태에서 전장에 나섰습니다. 술잔을 마시고 막 자리에서 일어났으니 피곤할 리 없었죠. 정신은 맑았고 기력은 가득했으며 오히려 혈기가 왕성한 상태였습니다. 반면 화웅은 연전연패 속에서 기운이 빠지고 먼 길을 달려온 피로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즉, 두 사람이 맞붙는 순간부터 이미 체력의 곡선은 극명히 갈라져 있었습니다. 관우는 상승 곡선의 정점에 있었고 화웅은 하강 곡선의 중턱에 있었습니다. 한쪽은 초반 일격에 모든 힘을 쏟아부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다른 쪽은 이미 기력이 달린 상태에서 방심까지 겹쳐 있었습니다. 결국 화웅이 관우의 벼락 같은 일격을 막아내지 못한 것은 단순히 심리적 방심 때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현실적이고 치명적인 이유는 이미 체력이 소진된 상태였다는 사실입니다. 전장은 냉혹합니다. 아무리 강한 무장이라도 지쳐버리면 그 힘은 절반도 발휘할 수 없게 됩니다. 바로 이 점이 관우의 일도양단을 가능하게 만든 두 번째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3. 관우의 진짜 힘, 그리고 화웅의 심리와 체력이 무너진 순간 삼국지에서 관운장을 떠올리면 대개 무신유라는 이미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하지만 단순히 신격화된 영웅이 아니라 무학적 병법적 관점에서 보면 관우는 실제로 탁월한 내공과 기술을 갖춘 장수였습니다. 특히 기마전에 능했고 일도양단의 칼법으로 유명했죠. 그의 전투 스타일은 몇십 합을 주고받는 소모전이 아니라 단 한 번의 일격으로 승부를 끝내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방식은 위험할 수도 있지만 제대로 시기를 잡고 힘을 집중한다면 상대에게 단 한 번의 방어 기회밖에 허용하지 않습니다. 화웅과의 결전에서 바로 이 관우의 특기가 발휘된 것입니다. 첫째, 기마술과 무기 운용의 완벽한 조화. 관우는 말을 완벽히 제어할 수 있었고 적토마와의 호흡은 마치 한 몸처럼 일치했습니다. 기마전에서는 말의 속도와 각도, 무기의 궤적이 완벽히 맞아떨어져야 하는데 관우는 바로 그 점에서 최정상급이었습니다. 그의 청룡언월도는 단순히 힘이 세서 무서운 것이 아니라 말의 움직임과 합쳐져 정면에서 돌파하는 일격을 만들어냈습니다. 체력이 이미 떨어진 화웅이 이런 직격을 막아내기란 사실상 불가능했습니다. 둘째, 정신적 기세의 차이. 고대 전투에서는 힘 못지않게, 즉 정신적 기세가 중요했습니다. 관우는 술잔을 내려놓고 곧장 출전하면서도 담담히 열 하반에 끝내겠다는 맹세를 했습니다. 그의 기세는 요동치지 않고 한산처럼 묵직했습니다. 반대로 화웅은 연승의 도취에 빠져 있었습니다. 번뜩 보면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지만 실제로는 승리의 환상에 의존한 불안정한 기세였습니다. 이런 허세성 기세는 강적을 만나면 쉽게 무너집니다. 결국 한쪽은 산처럼 흔들림 없었고 다른 한쪽은 허공에 뜬 모래성과 같았던 것이죠. 셋째, 앞선 두 요소와의 시너지 효과. 관우의 무력과 집중력은 이미 절정에 달해 있었습니다. 여기에 화웅의 방심 심리적 요인과 피로 체력적 요인과 겹치면서 관우의 일격은 더욱 치명적인 힘을 발휘했습니다. 만약 화웅이 경계를 늦추지 않았거나 충분히 휴식을 취한 상태였다면 결과가 이렇게 단번에 끝나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 순간은 모든 조건이 관우에게 유리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바로 이 시점의 힘, 이 관우의 일도양단을 가능케 한 것입니다. 결국 관우가 화웅을 베어낸 것은
단순히 강했다는 말로 설명할 수 없습니다. 탁월한 기술, 흔들림 없는 정신, 그리고 상대의 약점이 맞물린 결과였습니다.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작용했기에 그는 단 한 번의 휘두름으로 적장을 쓰러뜨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단순한 무장이 아닌 천하의 드문 신무시무의 상징으로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관우는 단순히 힘이 강한 장수가 아니라 상황을 읽고 그 짧은 순간을 영원한 승리로 바꿀 줄 아는 자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그를 역사 속 영웅으로 자리매김하게 만든 결정적 요인이었습니다. 4. 전장의 바람과 흙먼지, 화웅을 덮친 역풍고대 전쟁에서 날씨는 언제나 가장 예측하기 어려운 요소이면서도 한순간에 전세를 뒤바꿀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었습니다. 중국 고사에 천시 티리 인화라는 말이 있듯이 아무리 강한 장수라도 하늘이 내리는 조건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관우가 화웅을 베어낸 장면은 바로 이 천시의 상징적인 사례로 전해집니다. 당시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두 장수가 말을 몰아 정면으로 돌진하는 순간 갑작스럽게 강풍이 불어닥치고 흙먼지가 거세게 일어나 전장을 뒤덮었다고 합니다. 문제는 그 바람과 흙먼지가 모두 화웅 쪽을 향했다는 점이었습니다. 화웅은 앞을 보지 못할 정도로 시야가 흐려졌고 바람 때문에 눈이 따갑게 시리며 상대의 칼길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었습니다. 기마전에서 순간의 시야는 곧 생사의 갈림길말이 전속력으로 달리는 상황에서 단 1초의 시야 차이도 치명적입니다. 흙먼지가 몰아치면 호흡이 흐트러지고 바람이 정면에서 불어오면 균형 감각까지 무너집니다. 화웅은 평소라면 능숙하게 전황을 장악했을 장수였지만 그날만큼은 말이 먼지에 놀라 몸이 뒤틀리고 손에 든 무기는 바람의 저항으로 흔들렸으며 눈은 흐려져 상대의 움직임을 놓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한순간에 평정심과 리듬이 깨져버린 것이죠. 반대로 관우는 순풍을 등이 없다. 관우는 정반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등 뒤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시야를 더 선명하게 만들었고 말은 거침없이 앞으로 치고 나갔습니다. 게다가 그의 칼끝은 바람의 힘까지 실려 더 강력하게 내리칠 수 있었습니다. 즉 같은 순간에도 관우는 자연의 도움을 받아 집중력을 유지한 반면 화웅은 자연의 방해 속에서 중심을 잃었습니다. 이 차이는 단순한 전투 기술이 아니라 운명적으로 주어진 조건의 격차였던 셈입니다. 천시는 보이지 않는 아군이었다. 날씨가 직접 적을 쓰러뜨린 것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천시는 관우에게 눈에 보이지 않는 아군으로 작용했습니다. 이미 체력과 정신에서 분리했던 화웅은 바람과 먼지까지 역풍으로 맞으면서 승산을 잃었습니다. 반대로 관우는 기술과 기세 그리고 천시까지 등의 어분이 단 한 번의 칼날로 적장을 베어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날 바람이 불지 않았거나 먼지가 화웅 쪽으로 몰려가지 않았다면 전투가 몇 합 더 이어졌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역사 혹은 전에 내려오는 이야기는 그렇게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은 이 장면을 한 합에 끝난 전투로 기억하며 단순한 전술적 승리를 넘어 하늘의 뜻이 관우에게 있었다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화웅을 베는 순간은 단지 관우의 무력이 아니라 천시와 인간의 의지가 합쳐진 운명적인 일격으로 오늘날까지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관운장이 화웅을 단 한 합에 베어낸 장면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4가지 요소가 모두 겹쳐져 만들어진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첫째, 화웅이 관우를 얕잡아본 심리적 방심. 둘째, 연이은 전투와 긴 행군으로 인한 체력 소모. 셋째, 관우 본인의 압도적인 무력과 흔들림 없는 정신력.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장에서 불어온 강풍과 흙먼지라는 천시의 도움까지 이 4가지가 동시에 맞물리면서 전투는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균형이 깨져 있었습니다. 화웅은 불리한 조건 속에서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관우는 최고의 순간을 정확히 붙잡아 전설적인 일격을 완성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장면을 단순한 무용담이 아니라 관운장이 왜 무신무신이라 불렸는가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기억합니다. 그는 힘만 센 장수가 아니라 상황을 꿰뚫고 천시 지리 인화를 한 몸에 끌어안아 승리를 쟁취한 인물이었습니다. 결국 화웅의 목을 벤 칼날은 관우의 무력뿐 아니라 하늘과 땅 그리고 순간을 지배한 그의 기세가 함께 만들어낸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정말로 관우의 한합 승리는 신의 뜻이었을까요? 아니면 뛰어난 전략과 기회 포착 능력 덕분이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시고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더 많은 삼국지 이야기를 나눠봅시다.